만약에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대표적인 질환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심뇌혈관 질환, 만성 콩팥병, 말초동맥 폐쇄질환, 대동맥 박리, 이런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일단 가장 먼저 이 혈압이란 무엇이고 또 고혈압의 정의, 진단 기준까지도 다 궁금합니다. 네, 한 번에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은 동맥 혈관벽에 대항한 혈압이 높아진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고혈압을 진단할 때는 혈압을 측정함으로써 이루어지는데요. 정상 혈압은 수축기 혈압이 120mmHg 미만이면서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인 경우를 정의하고, 고혈압은 진료실 혈압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인 경우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 사이인 경우, 또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사이인 경우를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합니다. 네, 구체적인 기준까지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그 올바른 혈압 측정 방법이 혹시 따로 있을까요? 네, 고혈압을 진단하고 치료하고 예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올바른 혈압 측정인데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바로 혈압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측정하기 전에는 5분에서 10분간 충분히 안정을 취하셔야 하고요. 혈압을 재기 30분 이내에 커피라든지 흡연, 음주를 삼가하셔야 하고, 당연히 운동이나 목욕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편안하게 등을 기대고 앉아서 다리를 꼬지 말고 양쪽 발을 바닥에 붙인 채로, 그리고 혈압을 잴 때는 말을 하지 말고 용별을 본 후에 측정을 하셔야 합니다. 간혹 진료를 하면서 환자분들께 가정 혈압을 측정해 오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언제 혈압을 재야 되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분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신 이후에 1시간 이내에 용변을 보시고 아침 식사를 하기 전에, 그리고 혈압약을 복용하기 전에 한번 측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 주무시기 1시간 이내에 가장 편할 때 측정을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올바른 혈압 측정이 모든 거의 시작이기 때문에 심신이 안정된 상태에서 혈압 측정을 하셔야만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혈압을 측정했는데 혈압이 높은 경우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는 혈당이나 콩팥 기능, 지질 수치, 요검사, 심전도, 흉부 X선 검사 같은 기본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검사에서 이상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좀 더 자세한 검사인 24시간 단백뇨 검사, 암저 검사, 심장 초음파, 경동맥 초음파, 동맥 경화 검사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매년 기본 검사를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혈압이라는 질환의 증상도 궁금하고요. 네. 왜 꼭 치료를 해야만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고혈압 환자들은 혈압 상승과 관련된 특이 증상은 없습니다. 대개 혈압이 올라가면 머리가 아프다, 뒷목을 잡는다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아주 중증인 고혈압을 제외하고는 두통과 혈압과의 관련성은 그렇게 뚜렷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혈압과 관련된 두통이 있다고 한다면 대개는 후두부, 뒤통수 부위에 증상이 나타나고, 환자분들이 아침에 깨어나는 이른 시간에 발생을 하고 몇 시간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게 보통이고요. 그 외에 증상을 말씀드린다면 어지러움증이 있거나 가슴이 두근거린다든가 피로감이 있다든가 이런 아주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혈압은 왜 치료를 해야 하는가?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위험 인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혈압이 있는데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를 하게 되면 동맥의 지속적인 혈압으로 인해서 동맥의 손상이 일어나고 결국은 동맥 경화성 혈관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질환이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뇌출혈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 그리고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는 만성 콩팥병, 말초동맥 폐쇄질환, 대동맥 박리, 이런 아주 치명적인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로 인해서 사망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연구에 의하면 우리가 수축기 혈압을 10 정도 낮춰줬을 때 뇌혈관 질환은 27%, 심혈관 질환은 17%, 사망률은 13%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치료하는 목적은 결국 이러한 치명적인 합병증에 의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해야만 합니다. 고혈압 치료에 생활요법이 또 있을까요? 네,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생활요법을 이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저염식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의 하루 평균 소금 섭취량이 15g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고혈압 환자는 6g 이하를 드셔야 하거든요. 근데 6g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적은 양인데요. 티스푼으로 하나, 그리고 라면 한 개 드시면 그걸로 하루 충족량을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염식을 하는 여러 가지 팁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국물을 적게 드셔야 하고요. 그리고 간을 할 때 제일 마지막에 간을 하고 그 간도 소금이 아닌 저염 간장이나 저염 된장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스를 찍을 때 소스를 막 뿌려 먹는 게 아니라 찍어 드시고 이런 방법들을 취하셔야 하는데 이렇게 해서 저염식을 한다면 수축기 혈압이 5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적정 체중 유지인데요. 체중을 1kg 감소하면 혈압이 1 정도, 그리고 10%를 감량하면 혈압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비만이나 당뇨병, 고지혈증이 있는 환자분들에게서 혈압 감소 효과가 훨씬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우리가 체중 조절의 목표는 BMI, 즉 체질량 지수를 25 이하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운동인데요. 고혈압에 가장 효과가 있는 운동은 중등도 강도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중등도 강도라고 하는 것은 운동을 하면서 옆에 사람하고 대화하기 어렵고 땀이 좀 나는 정도의 운동을 하셔야 하고, 식후에 천천히 걷는 것은 운동이 아니라 그냥 산책입니다. 그래서 운동의 개념을 가지고 하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절주, 금연 매우 중요하고 건강한 식단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생활 습관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또 고혈압 하면 약물 치료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약물 치료는 언제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고혈압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치료 중에 하나가 약물 치료인데요. 일단 진료실 혈압 기준으로 평균 혈압이 140에 90을 넘어가면 대부분 약물을 투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고혈압 전 단계 환자인 경우에는 대부분 생활요법으로 충분하지만 이 경우에도 만약에 무증상 장기 손상이 동반이 됐거나 아니면 심뇌혈관 질환이 있거나 콩팥병이 있거나 아니면 심혈관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인자를 3가지 이상 가졌다. 이런 경우에는 바로 약물 치료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또 고혈압 약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하는 약이잖아요. 네. 평생 먹는 거 괜찮은 걸까요? 네네. 많은 환자분들이 저한테 끊임없이 또 의사들에게 질문하는 게 고혈압 약은 한 번 먹어야 하면 계속 먹어야 되는데 꼭 먹어야 합니까? 정말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항고혈압제인 고혈압 약은 중독성을 일으키거나 의존성이 있는 약물이 아닙니다.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들면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 고혈압이라는 질환의 특성이 일정 기간 약물 치료했더니 완치되는 병이 아니고 매일매일 혈압약을 먹어서 혈압을 정상화시켜야만 치명적인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을 평생 먹어야 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혈압이 정상이었는데 아주 막 갑자기 살이 많이 쪄서 비만해졌다, 아니면 과도한 음주 습관, 어떤 약물 치료에 의해서 혈압이 올라갔던 경우라면, 또 고혈압을 처음 진단했을 당시에 혈압이 아주 높지 않으셨던 분들, 140에 90 근처였던 분들, 그리고 정말 어렵지만 생활 습관 관리를 너무나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혈압약을 감량하거나 혹은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의 포인트를 짚어주신다면요? 네, 고혈압은 우리 대한민국의 성인 3명 중에 1명인 1,300만 명이 보유한 정말 대표적인 국민병입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심뇌혈관 질환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사망률이 올라갈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활요법과 약물 치료를 통해서 치료를 잘 한다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병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분들은 전문가인 의사와 만나셔 상담을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원장님과의 대담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좋은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아주 흔한 만큼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질환,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봤는데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우정 원장님과 아나운서 임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